서울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환경부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 환경부 포기한 겁니까? 포기한 적 없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5년 예산에 관련 예산 전무한 걸로 파악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 제주도에 일부 지원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좀 종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법률에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있는 이 정책도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저는 행태라고 보거든요. 예산 소위에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논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방 노동 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임금체불 문제 정말 너무 많은 의원님들 말씀 주셨고 임금체불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체불이 발생했을 때 체불 노동자들에 대한 이 권리구제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권리구제 지원팀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쉬운 것은 저도 국정감사에서 정책 자료집에서 좀 지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희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권리구제 지원팀이 조금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변호사, 노무사, 공무직 등으로 이제 이 지원팀이 운영되는데 어떤 관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관서는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25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 충원, 또 인건비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동의하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대책 마련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노조 정교조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 찬반 투표 참여 선언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 법 위반 사항이니까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문 시행한 거 맞죠?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비준한 ILO 112로 차별금지 협약 우리나라 비준한 거 맞죠? 네. 87호 98호 협약도 비준했죠. 네, 그렇습니다. ILO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게요. 이런 협약을 기초로 해서 이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해라. 계속 권고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교사회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수업 외의 어떤 의사표현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의사표현 다 보장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특정 직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자유권 규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권고를 했어요. 26년 3년 안에 이 권고 이행에 대해서 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죠. 네. 알고 계세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고 이행 보고를 해야 될 마당에 자꾸 이런 국제 노동 기준, 국제 기구에서 표명하는 이런 입장들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준한 협약은 국내 법률과 동의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국제 인권 조약 같은 경우는 좀 더 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헌재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경향을 결정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의 어떤 공문 시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ILO 지금 의장국 됐잖아요. 의장국의 주무부처에서 지금 국제 기준에 반하는 이런 행태를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마지막에 말씀 주세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들어가서 보니까요. 라이브 폴 형식 수준의 그냥 찬반 투표 의견을 기입하는 정도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분들도 다 여론조사에 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선거도 하고 투표도 다 하시는데 이런 수준도 보장을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국제 기준하고요. 마지막에 답변 주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명태균 씨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 통영지청 관계자 다 상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확인 안 해보셨죠?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분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고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 엄중 강경 대응 기조가 계속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기초잖아요, 그렇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확인 해보셨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확인 해보셨냐고요? 제가 그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하고도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부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의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지금 당시에 노동부 그 담당 국장과 통영지청 관계자들 상주하고 있었어요. 개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 등에게 보고받고 자료를 넘겨받을 정도면 상당한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보도가 되고 있고요. 사실 확인부터 좀 하시라 이겁니다.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 포함해서 예. 예, 일단 저희 첫 번째 정교조 전공로 정권 퇴진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이제 저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부분이 근로조건 개선 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현직 대통령 퇴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민 투표에 참여를 해라. 이게 바로 이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연결이 안 된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다라고 보고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의사 표시든 말든 간에 일반인들은 의사 표시 그건 죄송합니다. 의사 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의사 표시의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자제하라는 그런 저희 문서를 보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 있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관련해서 정치활동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 저희가 공문을 한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저희가 현행법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를 저희가 위배해가지고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국제노동 기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국제노동 기준이 있더라도 저희 현행법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과 현행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문서를 이제 송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위배한다는 얘기 아니고 저희가 현행 우리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두 번째 저희가 명태균 씨 말씀은 조금 드리자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봐가지고 그분이 부사장한테 브리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고용노동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 루트를 통해 가지고 늘 보고를 받았고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부산지방노동청과 관할 지청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에서 비정규직과 교섭도 이렇게 연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 부분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분의 이름을 처음 이번에 들었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부산청이나 지방지청의 감독관들은 지금 거론되는 분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보고 지금 확인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대통령이 담당했던 비서관으로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는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지방청과 담당 지청장, 청장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요. 네. 그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의 그 언행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확인을 안 했다라고 자인하면서도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관님, 예. 지금 이제 아까 정혜경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사인인데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해양에 가서 어떤 그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럴 수 없겠죠. 예, 저희는 뭐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정부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를 사찰이다 이런 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예. 합법적이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이 예. 관련해서 보고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 당시에 차관님께서는 모르는 일이다 얘기를 예. 했지만 관련된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궁금해하는 의원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의원에 대한 그 의원의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하는 것이고 또 국민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또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또 차관님 입장에서도 그 당시 몰랐으면 몰랐다 얘기하지만 지금 새로운 상황이 생겼으니까 확인해서 관련해서 보고하겠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마땅치 않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제가 맞습니다.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저희가 다시 이제 지방청의 담당 감독관한테 그 당시 고생했던 분들한테 당신들 어떻게 행동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게 있느냐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가 좀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말씀드린 방법적인 겁니다. 것은 또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박해철 의원님 뭐 의사님 발언입니까?